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정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을 지정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이 그 미국의 그 안보에 안전에 큰 특별한 위협이 된다. 북한 핵이. 이럴 때는 그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이제 그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북한을 이렇게 그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 행정명령으로 합니다. 행정명령. 이런 게 다 대통령의 긴급권이죠. 우리나라 계엄이나 긴급명령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명령으로 옛날에 그 2008년도에 처음으로 2008년도에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계속 그 지정을 연장을 매년 하는 겁니다. 실제 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뭐라 했냐.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이게 지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북한은 불량국가 악의 축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지정하는 근거 법률이 뭐냐? 옛날에 그 1976년에 그 국가 비상사태법이라는 게 그 미국의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그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계엄처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러면 이게 그 계엄처럼 행정 권한을 확대하는 이게 그 국가 비상사태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 대상을 지정합니다. 이게 북한이 이번에 또 지정됐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요. 북한을 이제 그 미국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할 위협이 있는 이런 이제 그 적국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그 이재명과 특히 이번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이자들에게 그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볼까? 특히요, 통일 정책은 뭔지 이게 그 납득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가 이재명의 공약 중에 통일 공약을 계속 찾아봤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재명의 10대 공약에도 통일 공약이 없어요. 또 북한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이게 왜 문제냐? 옛날에 그 북한이 아예 뭐 이제 우리나라 대남 창국 부서까지 다 없애버렸네. 옛날에는 이게 뭐 조평통 뭐 이런 식으로 기구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기구까지도 거의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통일부처럼 서로 맞상대가 될 부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김정은이가 뭐라고 공언했습니까? 그때 기억나죠? 이제 우리는 두 나라다. 완전히 별개의 한민족 한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독립된 게 두 국가다. 통일은 이제 그 정책에서 빠진 거예요. 북한은 이제 공식적으로 통일 정책을 폐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나라로 두 국가로 같이 이제 지내야 된다. 적대적이죠.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제 그 통일 정책을 북한은 공식 폐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누가 나섰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이 북한이 두 국가다 이라니까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나선 놈이 맞장구 친 놈이 임종석입니다. 우리 보통 임종석이 전대협 3기 의장, 문재인 때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그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우리도 이제 평화통일, 통일 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민족이지만 두 국가 체제력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임종석이가 떠들었을 때 그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잖아. 우리 헌법에는 이제 그 평화적 통일 정책이 헌법에 있거든요. 근데 임종석이가 우리는 이게 그 통일을 공식 포기하고 이제 두 국가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 이재명이나 또 이번에 정동영이 전부 그 뚜렷한 통일 이게 정책이 없어요. 진짜 이게 뭐 평화적 통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임종석이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도 포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 헌법에 보면 민주적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 저는요, 이렇게 봐요. 제가 보는 게 통일과는 일단 이게 레짐 체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김정은 3대, 나아가서 4대 세습 체제를 일단 이게 끝장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체제를 무너뜨려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북한에 김정은 이런 족벌 체제가 이게 와야 되면 그러면 이게 북한도 뭐 중국처럼 또 이게 러시아처럼 이게 일반 공산주의로서 뭐 이게 세습은 이제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 레짐 체인지 그리고 이제 후 흡수 통일입니다. 제가 보는 건 이게 흡수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서독이 동독을 통일할 때 흡수 통일했잖아요. 물론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 후유증이나 또 이게 비용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무력 통일이 안 되니까 흡수 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다. 이게 흡수 통일은 평화적 통일 맞잖아요. 결국은 이제 동독 서독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과 또 이번에 통일부 장관 말도 안 되죠. 옛날에 했던 노무현 때 했던 사람이 와 올드맨이 컴백이가 이제 정동영이가 통일부 장관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정동영이가 잘 나갈 때 그 밑에 이제 정청래나 이재명이가 옛날에 이재명이가 정동영이 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 정도로 옛날에 정동영이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그러게 그때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했거든요. 그 정동영의 후임자가 이종석 아닙니까? 이종석. 이 자들이 막 북한에 퍼주고 막 개성공단. 따라서 저는 이번에 정동영이나 이종석이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완전히 북한에 퍼주기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이 나올까 이재명이는 없어요 공약에.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없어. 그럼 이게 뭐 옛날에 뭐 김대중이 노무현 걸 개성하나? 그것도 이게 황당하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 어떤 게 확고한 통일 정책이나 철학도 없으면서 이번에 이재명이나 그 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근데 이게 북한에 막 이게 퍼주기로 일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또 대충돌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는 이미 800만 불을 북한에 퍼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종석, 정동영 또 이런 햇볕론자 이런 자들이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이 된 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게 통일 철학은 없고 정책은 없고 전부 이게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퍼주는 이런 게 퍼주기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대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북한을 퍼주기만 하고 눈치만 보고 계속 이 북한이 끌려다니면요. 결국에 미국하고 대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도 심각하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미국은 아직도 이게 북한을 완전 테러 지원국, 그 다음에 핵보유 불량국, 악의 축, 그래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을 연장했다. 요걸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은 또 임종석이까지 공식적으로 통일을 포기했는데, 그러면 이재명과 정권의 통일 정책은 뭐냐? 이게 공약에도 없더라. 이걸 제가 두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이제 햇볕 논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정동영,
이종석, 이 자들이 그 제대로 된 게 통일 정책은 없으면서 무조건 이게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하면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재명이도 이게 북한에 막 얼마나 퍼줬습니까? 스마트폰부터 이게 방북비. 근데 그 이종석과 정동영, 정말 이게 그 우리 안보의 가장 위험한 자들이 뭉쳐 있다. 앞으로 이게 그 대북 정책이 과연 이게 어디로 갈지 심각한 위기다. 북한이 퍼주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